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정재환 교수입니다. 제7판 신민법일문 20페이지 제5절 헌법의 법원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 시리. 로마 숫자 1번의 개념. 헌법의 법원이란 헌법규범으로서의 내용을 가지는 법규범이 자리잡고 있는 소재 내지 법 형식을 의미한다. 즉, 헌법적 내용의 규범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의 법원을 고찰하는 것은 헌법이 어떠한 규범 형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헌법의 법원에는 글로 명시된 법규범들의 성문헌법과 그러지 않은 불문헌법이 있다. 2번의 시릭. 첫째, 헌법의 내용을 밝히는 데 있다. 둘째,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들을 찾기 위하여 헌법법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문 법전뿐만 아니라 다른 법 형식에서도 기본권 규범 등 헌법 규범을 찾아냄으로써 기본권 보호의 확장을 가져오고 헌법 규범의 확대를 통해 입헌주의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로마자 1번의 성문법원, 1번의 헌법전, 난가 1번의 헌법전문, 난가 1번의 헌법전문의 법원성 문제. 학설, 또 학설이 나왔네요. 양가로 교육의 부정설은 헌법 전문의 헌법의 역사를 기술하고 이념을 제시하는 하나의 선언 내지 강령으로 보아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양가로 미은의 긍정설은 헌법 전문은 헌법의 기본적 이념과 원리를 담고 있고 국민이 헌법 재정권자 주권자임을 표명하여 국민의 근본 결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21페이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 동그라미 2번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헌재는 헌법 전문이 최고 가치 규범이라고 봐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헌법 전문을 적용하여 헌법 재판을 한 예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헌법 전문에 기재된 3일 정신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판례가 나오는데요. 판례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헌법 전문을 적용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리. 동그라미 2번 선거운동상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결정리. 헌재는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 별도의 정당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국회의원 선거법 규정이 무소속 후보자를 차별하여 헌법 전문에 위반된다고 보고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시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 규정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리. 헌재는 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이 이 규정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합치되지 않고 헌법 전문의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3번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관한 위헌 확인 결정리. 일본군 위안부, 일제강제징용 원법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호 의무 확인 결정. 헌재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개성을 천명하고 있는 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그리고 징용되어 전쟁 수행의 도구로 활용되었다가 원폭피해를 당한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유언이라고 확인하였다. 동그라미 4번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에 관한 합헌 결정 내 사할렌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까지 기간 중에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관하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22페이지 포함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헌재는 구소련에 의하여 강제 공유되어 국내로의 귀환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한수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9월 30일 이전으로 정한 것이고 이를 현재의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해야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정문의 정신이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그라미 5번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에 관한 합헌 결정 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 이 헌법 전문의 문헌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93조 제1항이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규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이 헌법 전문 문헌에 부합하는 법조항이라고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사견으로 생각건대 헌법 전문에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헌법재정권자임이 표현되어 있고 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이념과 아울러 공문 규정들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재판이 적용되는 법규범이다. 재판규범성 기본권을 헌법 전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헌법 전문의 각 문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가능한 한 파생시키는 근문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가로 이번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법적 효력 동그라미 1번에 헌법 전문에 담긴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이나 핵심적 내용은 헌법 본문의 다른 규정들에 대한 지침이 되므로 헌법 전문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헌법 전문의 중요 이념이나 방향이 헌법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이 된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 전문은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재판 규범력 동그라미 3번 헌법 전문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들의 규정들은 헌법 개정으로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헌법 개정의 한계 양가로 이번에 헌법 본문과 부칙 현행 우리 헌법전의 본문 규정은 131 제1장 총괄부동으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권, 국가의 중요 조직기관의 원칙 등 규정되어 있다. 부칙에는 헌법 시행 시에 관한 규정, 경과 규정 등이 있다. 양가 3번은 헌법 규범의 파생 헌법전의 규정으로 헌법 규범들도 도출하거나 파생시키고 한다. 우리 헌재가 제23페이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정 등에서 우리 헌법전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같은 법 제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언 등 행, 일행, 계자발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론된 것은 이런 문제가 요즘엔 안 나오니까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것이다. 기본권의 파생은 기본권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의 법원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률.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 국가의 주요 권력, 기구들에 조직하는 규정을 둔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야 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도 법치주의가 준수되도록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규정들은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서 중요한 법안이 된다. 법률은 헌법의 기본권 규범과 헌법적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3번에 명령, 규칙, 자치법규 법률 하위 규범으로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행정법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인데요. 헌법에서는 맛보기 정도로 법규 명령은 이른바 법규성을 가지는데 법규성이란 국민의 권리와 임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으로서 성격을 말하므로 법규 명령은 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법원일 수 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규명령인데 법규명령은 주로 법률의 위임을보다 지정된다. 행정규칙은 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담고 있는 규범이기에 행정외부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규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므로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약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도 헌법적 사항을 담을 수 있다. 다만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에 서문국제헌법규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성문의 국제법규도 헌법적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로마자 3번의 불문법원 1번의 헌법관습법의 법원성 사례 보겠습니다. 2003년에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특조법은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특조법에 의하여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회의는 수도 소재지가 관습헌법 사항임을 주장하여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양가 일본의 개념 헌법관습법이란 헌법적 관례 내지 관행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져 헌법이라는 확신이 주어진 법규범을 말한다. 양가로 이번에 인정 여부의 논의 학설 동그라미 1번의 부정설은 주로 헌법의 형식적 개념을 입각한다. 즉 헌법은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여 헌법 전반을 헌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헌법 관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적 긍정설 보충적 효력설 제한적 긍정설은 헌법 관습의 법원성을 인정하되 헌법 관습이 성문헌법의 공백이나 그 흠결을 보충하거나 성문헌법 25페이지 규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그치고 성문헌법 규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전면적 긍정설 이 학설은 헌법관습법이 성문헌법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그치지 않고 명시적인 성문헌법 규정을 개폐하는 효력도 가진다고 보는 학설로서 헌법관습법의 법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우리의 판례 우리 헌재는 성문헌법이라고 해도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 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할지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수도서울이 헌법관습법임을 인정하여 헌법관습법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판시를 하고 있다. 방가르선문의 평가. 전면적 긍정설은 명시적 헌법 규정까지도 헌법관습에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는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주권이 직접적 표현으로 명시된 규정된 것도 관습법으로 폐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정설은 헌법의 명시적 개념에 집착하여 헌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 헌법도 인정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 의미 헌법은 인정하는 다음에야 헌법관습법을 아예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성문헌법에도 공백이 있을 수 있고, 더욱이 성문헌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헌법 현실이나 헌법의 규율 대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헌법 규범이란 추상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관습을 인정하되 보충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헌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헌법관습법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성립요건. 현재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으로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권례가 존재하고, 둘째, 기초를 치겠습니다. 둘째, 그 관행이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 이게 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넷째, 관행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이 가진 것이라 한다.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 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관습헌법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양가로 4번의 근거. 헌법관습의 성립요건의 마지막 요건이 국민의 법적 승인이나 확신을 획득할 것이라는 데 있는 것처럼, 헌법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국민이 이를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승인, 확신하는 데 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 제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양가로 5번의 내용. 현재는 관습헌법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성 의미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라고 하면 널리 국가의 조직이나 관한 사항이나 국가기관에 관한 구성에 관한 사항 혹은 개인의 국가 권력에 대한 지위를 포함하는 말하는 것이지만, 관습헌법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양가로 6번의 효력. 방가로 1번의 성문헌법과의 관계에서의 효력. 헌법관습법은 성문헌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따라서 성문헌법의 규정을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관습헌법은 인정될 수 없다. 방가로 2번에 헌법 개정과의 관련. 헌법 관습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헌법 개정이 27페이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에서도 헌법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을 가지며 그치더라도 그 보충적 헌법 관습법은 또 어디까지나 헌법 불법으로서 존재하므로 그것이 명시적으로 변경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식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재는 헌법관습법의 폐지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
양가로 7번에 확인 주체. 헌법관습법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이 점에서 헌법관습법을 인정하는 헌법 판례도 법원성을 가진다. 양가로 8번에 한계. 성문헌법 국가에서의 헌법관습법은 다만 성문헌법의 공백을 보충하거나 불명확한 구정을 해석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성문헌법 규범에 반하거나 이를 개정 폐지할 수 없다.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정 권력자의 의사인 헌법획을 침해할 수 없고 헌법의 기본 원리, 자연법적 원리, 특히 기본권의 보장 원리에 반하는 보충,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가로 9번에 사례 3의 해결. 헌재는 수도서울을 관습헌법 사항으로 인정하였으며 관습헌법을 개정하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사례 3에서 A의 주장은 인용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본 게 불문헌법에서 1번 헌법관습법의 법원성이고요. 2번은 헌법조리법. 일반적으로 조리란 사물의 본질 내지 이치에서 나오는 원칙, 그리고 사회의 통상적인 인간의 건전한 상식, 사회적 정의감 등에 의거하여 볼 때 당연히 그려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조리법은 조리법들 중에 헌법적 내용을 가진 법원칙을 말한다. 헌법조리법의 예로는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 신뢰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조리법은 이처럼 원칙들로 구성되기에 헌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불린다.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이 직접 명시되고 있기도 하다. 28페이지에 대체적으로 조리법에 대하여는 성문법, 관습법 등이 있는 경우에 발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조리법은 재판에서 적용할 성문법, 관습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재판의 거부 내지 포기에 이를 수 없다는 점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조리법을 적용해서라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조리법은 그 법원성이 논란이 될 수 있기에 법적 확신이 지니도록 가능한 한 성문헌법에서 도출하고 그 헌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번에 헌법판례의 법원성. 헌법판례란 헌법재판기관이 어떤 공권력 작용에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인 헌법재판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헌법판례는 당연히 헌법적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단순히 헌법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추상적인 헌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는 해석과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공백인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해석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이처럼 헌법재단을 통해 헌법이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헌법판례가 헌법의 법원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헌법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헌법판례의 법원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동그라미 1번의 부정설은 헌법 판례의 변경 가능성을 들어 법원성을 부정한다. 또한 헌법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부정한다. 동그라미 2번의 긍정설은 선례구조의 원칙에 따라 헌법 판례가 헌법 규범으로서 인정된다고 본다. 헌재는 탄핵사유에 관한 설시에서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고 밝혀 자신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고 모든 국가기관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례에 강한 구속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앞에서 본 헌법관습법, 헌법조립법 등도 결국은 판단에서 29페이지 확인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확인하는 헌법관습법, 헌법조립법도 법원성을 가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헌법관습법, 헌법조립법을 확인하는 헌법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4번에 불문 국제헌법 규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중에 조약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불문의 관습헌법이 존재하고 이 국제관습법 중에 헌법의 내용이 규범으로서 국제관습헌법이 존재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